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태양 바로 옆에 있어서 사실 가장 뜨거울 것 같은데 의외로 또 보기 힘들었던 행성이죠. 수성에 대해 좀 깊이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네, 옛날에는 이게 새벽에 보일 때랑 저녁에 보일 때 이름이 달랐다면서요. 맞아요. 새벽별, 저녁별 뭐 이렇게 다른 별인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름처럼 진짜 빠른 행성인데 왜 하루가 1년보다 더 긴 건지, 또 이 극한의 환경 속에 도대체 어떤 비밀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름이 머큐리잖아요. 로마 신화의 그 발빠른 전령신. 그렇죠. 실제로도 하늘에서 제일 빨리 움직이는 행성이고 공전 속도가 뭐 초속 41km? 네, 엄청나죠. 태양 한 바퀴 도는데 88일밖에 안 걸린다고 하니까 와. 근데 그렇게 빠른데 왜 관측은 그렇게 어려웠던 걸까요? 이게 태양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벽이나 저녁에 그것도 지평선 아주 가까이에서 정말 잠깐 보이거든요. 아, 그래서 기회가 잘 없군요. 네, 1974년에 마리너 10호가 처음으로 근접 비행을 성공했는데요. 그때 보내온 사진들이 좀 충격적이었죠. 어땠는데요? 그냥 달처럼 운석 구덩이가 막 엄청나게 많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대기는 거의 없고 자기장은 희미하게 남아 있고 또 크기에 비해서 밀도가 이거 생각보다 높은데 이런 첫 단서를 그때 얻었죠. 아, 마리너 10호 때가 처음이었군요. 그러고 나서 꽤 오랫동안 별 소식이 없다가 2008년에 메신저 탐사선이 드디어 수성 궤도에 들어갔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최초의 수성 궤도선이었죠. 이때 정말 중요한 발견들이 많이 나왔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메신저우 덕분에 정말 많은 걸 알게 됐는데 가장 놀라운 건 역시 수성이 크기는 작은데 행성 부피의 무려 85%가 거대한 금속 핵이라는 거였어요. 네, 85%요? 부피에? 네, 거의 대부분이 핵인 거죠. 지각이나 멘트는 아주 얇고요. 이게 일반적인 행성 형성 이론으로는 설명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게요. 도통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초기 태양계에서 뭔가 엄청난 사건, 거대한 충돌이라던가 그런 격변을 겪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증거죠. 85%가 핵이라니. 그럼 원래 있던 바깥 부분은 거의 다 날아갔다고 봐야 하나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큰 충돌로 바깥 부분이 벗겨져 나갔다거나 아니면 태양 너무 가까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처음부터 철성분 위주로 뭉쳐졌다거나 그것도 아니면 아주 강력한 초기 태양풍에 가벼운 물질들이 다 쓸려 나갔다거나 이런 가설들이 있어요. 아, 원인은 아직 정확히는 모르는 거군요. 네, 아직은요. 근데 덕분에 수성은 태양계 초기의 모습을 약간 타임캡슐처럼 간직하고 있는 셈이 됐죠. 심지어는 그 극지방 영구 음용지대에서는 물에 얼음까지 발견됐어요. 네, 얼음이요? 아니, 그렇게 뜨거운 행성인데 얼음이 있다고요? 그건 진짜 예상 밖인데요. 그렇죠. 저도 처음에 믿기 어려웠는데 태양빛이 전혀 닿지 않는 깊은 크레이터 바닥 같은 곳은 온도가 아주 낮게 유지되거든요. 아, 영원히 그늘진 곳. 네, 그런 곳에서는 수십억 년 동안 얼음이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었던 거죠. 아마 해성이나 소행성이 충돌하면서 물을 공급했을 걸로 보고 있고요. 와, 진짜 극한 환경이네요. 온도뿐만 아니라 시간도 이상하다고 들었어요. 아, 네. 그 유명한 하루가 1년보다 긴 현상이죠. 네, 그거 들으면 머리가 좀 복잡해지던데 설명 좀 쉽게 해주실 수 있나요? 이게 수성이 태양 주위를 2번 돌 동안에요. 스스로는 정확히 3번 자전을 해요. 이걸 3대2 궤도 공명이라고 부르거든요. 3대2 공명? 네, 그래서 자전 자체는 한 59일 정도 걸리는데 우리가 보통 하루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태양일. 그렇죠. 그 태양일은 지구 시간으로 176일이나 걸려요. 176일이요? 와, 공전은 88인데. 네, 그러니까 1년 88일보다 하루 176일이 2배나 더 긴 거죠. 세상에, 1년이 2번 지나야 하루가 가는 거네요. 그럼 거기서 보는 태양은 어떻게 움직이나요? 그것도 이상할 것 같은데요? 아주 기묘합니다. 어떤 지역에서는요, 해가 이렇게 뜨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딱 멈춰요. 그러다가 심지어는 뒤로 살짝 갔다가 다시 앞으로 움직여서 지는 그런 현상까지 나타납니다. 해가 후진을 한다고요? 네, 이게 수성 궤도가 완벽한 원이 아니라 약간 타원이라서 그래요. 태양에 가까워지는 지점에서는 공전 속도가 자전 속도보다 일시적으로 더 빨라지거든요. 그때 이런 현상이 보이는 거죠. 이야, 진짜 상상하기 힘든 광경이겠네요.
그럼 온도 변화는 어떻습니까? 그런 환경이면 엄청날 것 같은데요. 상상을 초월하죠. 대기가 거의 없어요. 지구 기압의 뭐 1조분의 1 수준. 그러니까 열을 보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낮에는 그냥 납도 녹아버리는 섭씨 430도까지 올라가고요. 밤에는 반대로 수온마저 얼어붙는 영하 180도까지 뚝 떨어집니다. 와, 430도에서 영하 180도? 네, 온도 차이만 600도에 달하는 거죠. 태안계에서 이게 제일 극심한 온도 차이예요. 표면은 뭐 대기 보호막이 없으니까 수많은 운석 구덩이 투성이고요. 또 내부가 식으면서 전체적으로 쪼그라들어서 생긴 주름 같은 지형들도 많습니다. 아, 수축주름? 네. 그리고 가장 큰 칼로리스 분지라는 충돌구가 있는데 이게 워낙 커서 그 충돌 여파가 행성 정반대편까지 전달돼서 그쪽 지형을 아주 울퉁불퉁하게 만들어놨어요. 이상지형이라고 부릅니다. 충돌 에너지가 반대편까지 갔다니 대단하네요. 근데 이렇게 작고 환경도 극한인데 자기장이 있다는 것도 좀 신기한데요. 네, 그것도 참 미스터리 중 하나죠. 물론 지구 자기장의 한 1% 정도로 아주 약하고 또 약간 비대칭이에요. 북반구가 남반구보다 좀 더 강하고요. 아, 비대칭이군요. 네. 그래도 어쨌든 액체 상태의 철핵이 내부에서 움직이면서 자기장을 만드는 그 다이나모 효과가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아주 희박하지만 외기권이라고 부르는 원자층, 산소, 나트륨 같은 또 존재하는데 이건 뭐 태양풍에 계속 쓸려나가서 유지가 잘 안 됩니다. 알면 알수록 진짜 흥미로운 행성인데 근데 탐사는 왜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태양계 안쪽에 있으니 가까워서 쉬울 것 같기도 한데요. 오히려 그게 문제입니다. 태양 중력이 너무 강해서요. 속도를 엄청나게 줄여야만 수성 궤도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아, 브레이크 잡기가 어렵군요. 네, 그래서 막대한 연료를 써서 역추진을 하거나 아니면 금성이나 지구 같은 다른 행성들의 중력을 여러 번 이용해서 속도를 줄이는 복잡한 중력 도움 비행, 스윙바이를 해야 해요. 이게 기술적으로 굉장히 까다로워서 어떤 면에서는 목성 탐사보다 더 어렵다고도 합니다. 아하, 그래서 마리노 10호 2소에 메신저까지 그렇게 오래 걸렸군요. 그렇죠. 그만큼 어려운 미션이었던 거죠. 그럼 지금 또 다른 탐사선이 가고 있다면서요. 베피 콜롬보. 맞습니다. 유소우주국이랑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작사가 함께 보낸 탐사선이죠. 베피콜롬보. 이게 2025년 말쯤 수성 궤도에 도착할 예정이에요. 아, 곧 도착하네요. 네, 이 탐사선은 또 특이하게 두 개의 위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는 수성 자체를, 다른 하나는 수성 주변 환경, 자기장 같은 걸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핵 구정하던가 극지방 얼음의 정체, 또 왜 그렇게 밀도가 높은지 같은 아직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들을 더 깊이 파헤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기대되네요. 베피콜롬보의 활약. 자, 오늘 얘기를 정리해보면 수성은 뭐 작고 태양 바로 옆에 있는 그냥 뜨거운 돌덩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거대한 핵을 품고 있고 시간은 뒤죽박죽 흐르고 온도차는 극단적이고 자기장도 있고 심지어 얼음까지 있는 그야말로 태양계 초기의 비밀을 간직한 아주 역동적인 세계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수성을 보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행성의 조건이라던가 하루라는 개념 같은 걸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보게 만들죠. 그렇죠. 지구랑은 너무나 다르지만 오히려 그래서 역설적으로 지구 같은 암석형 행성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진화해왔는지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명체가 살기에는 정말 최악의 조건인데 어쩌면 바로 이런 극한 환경 자체가 우리가 앞으로 발견할 태양계 바깥의 외계 행성들, 특히 뜨거운 별 가까이 도는 행성들이 어떤 모습일지 미리 보여주는 그런 실험실 같은 존재가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청취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